모두의 타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여러분들과 상대방이 과연 너무나도 예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가 될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관계인지, 뭔가 행복한 꽃길을 걷게 될 수 있는 그런 인연일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의 뒷모습 혹은 앞으로 오픈되게 될 앞모습, 위쪽에 놓여지게 될 하트들을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 드릴게요. 앞에서부터 3번, 5번, 1번, 2번, 4번입니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관계이던 뭔가 여의치 않던 아니면 뭔가 애매하던 뭔가 괜찮은 흐름이 있는데 뭔가 설레임이 주는데 앞으로도 그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는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인지, 어떤 이루어짐? 행복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향후에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관계인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여러분들이 현재 상태에서 이 관계 속 내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카드입니다. 에이스 오브 펜타클이 나와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꽃들이 만발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약간 장미, 그리고 안정감을 나타내는 에이스 오브 펜타클, 그리고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안정기, 전성기, 이런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과의 관계, 우리의 관계에 가장 안정적이고 그리고 풍요로웠던 황금기는 언제였는지 그때의 감정을 좀 기억하시고요. 그때의 감정으로 비롯해서 봤을 때 우리의 감정에 그때의 그 최고봉을 다시금 이룰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을 것 같은 여러분들만의 육감이 발현이 되는지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최전성기였을 때, 황금기였을 때, 가장 안정적이었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어떻게 대했었는지 이거를 잘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분과 여러분들은 서로 간에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서로 어떤 관계였을까요? 6개의 원즈 나오네. 여러분들 처음에 이 사람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 누가 채갈 것 같다 라는 승부욕,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마음을 굉장히 불태우고 승부욕, 성공욕, 이 사람에 대한 소유욕, 이런 것 또한 굉장히 발현이 많이 됐던 시기, 주변에서 볼 때 굉장히 부러워하고 선남선녀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관계였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관계 속에서 다소 누군가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의 가치관,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면 무조건 그쪽으로 가야 돼. 나의 가치관을 누군가가 어떤 영향력으로 바뀌지 못해,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약간 꼰대 같은 감성인데 이게 보수적인 그런 수준하고는 좀 다르고요. 자기의 원래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어떠한 가치관, 이런 거에 누군가는 끼워 맞추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을 수 있겠다. 그래서 한 사람이 조금 더 이끌고 누군가는 따라가는 그런 형국의 그런 관계였을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고요. 서로가 약간 육체적인 케미라든가 이성적인 끌림이 좀 남달랐던 그런 관계였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서로가 여러분들 처음하고 지금하고 딱 비교해 볼게요. 딱 비교해 봤을 때 이성적인 끌림 누가 더 강하는지. 자, 처음에는, 자, 상대방을 먼저 볼게요. 상대방 처음에, 그리고 지금. 약간 겨울은 다른데요. 처음에는요, 그냥 좀 알아가 보자 라는 그 정도의 끌림이었어요. 요 정도면 내가 끌릴만 하지. 근데 완전히 임팩트 있게 첫눈에 반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야.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희망을 보고 앞으로 더 잘 지냈으면 좋겠고, 이런 더 떨림이 있고 설렘이 있고, 이게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현재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처음에 이 사람에 대해 잘 모르니까 내가 함부로 판단을 하지 못하겠다, 이 사람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요,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조금 나오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속으로 이렇게 끙끙 앓고 있는데 과연 이 관계가 잘 갈 수 있을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이 사람에게 이성적인 끌림을 느끼는 것 자체에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도요,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성적인 끌림이 처음이나 지금이나 더 여러분들보단 높았다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원래 좋아하는 이성 스타일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원래 끌리는 약간 생기발랄하고 약간 귀엽고 약간 똥꼬발랄한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 되게 좋아해. 그리고 약간 은근히 매사 그러면서도 진지한 구석이 있는 사람. 뭔가 약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학구적인 거, 자기만의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자기만의 어떤 학문적인 분야가 확고히 돼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좀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기만의 이렇게 그 능력치라든가 이런 게 자기만의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약간 주변에 이렇게 휘둘리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고요. 굉장히 약간 귀여우면서도 자기만의 열정을 발현하는데, 이게 때로는 실수로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귀여워 보이는 그런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그리고 매사 은근히 진지한 면도 있고 똥꼬발랄한 면도 있으면서도, 매사 진지한 면도 있으면서도 이렇게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을 이 사람은 선호한다. 자, 그러면 진짜 싫어하는 스타일은, 이성 스타일은 너무 극단적인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너무 싫어하고요. 그리고 이별에 대해서 언급을 너무 자주 하는 사람. 톡하면 계속, 싸우면 이별하고,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주변에 인기 너무 많은 사람 싫어하신대요. 그러니까 주변에 누구에게나 약간 잘해주는 사람, 굉장히 약간 마음이 약해서 허건에 상처받는 사람, 이런 사람 별로 싫어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뭔가 자기만의 독특한 감성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굉장히 약간 열정적이나 그것조차 귀여워 보이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느 정도 자존감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아.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뭔가 단호하고 맨날 방어 기제가 있어가지고 이별을 자주 얘기하고 약간 그러면서 주변에 또 예쁘고 멋있어가지고 인기가 너무 많아요. 인기가 너무 많아. 주변에 사람이 많아. 이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또 그 사람한테 잘해줘. 약간 그런 사람들에게, 약간 불특정 다수에게까지도 누구에게나 친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이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무 감정적으로 야들야들해가지고 허거나 약간 상처를 받는, 감정에 치우치는 그런 사람. 너무 적당히 약간 EQ 지수가 높은 건 좋은데 너무 F의 성향이 강하게 단점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여러분들을 이성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볼게요. 여러분들은 내가 좀 한 번쯤은 가져보고 싶었던 그런 스타일이었대요. 이 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에 여러분들이 맞물려 가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여러분들은 이전에 내가 겪었던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시거든요. 이상하게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볼 때는 에너자이저 같은 그런 귀여움을 면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만의 개성이 약간 출중한 사람, 이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서 안정감이 느껴지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귀엽기는 해. 근데 그게 때로는 자기중심적인 면으로 굉장히 나올 때도 있고, 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싫어하는 것들을 좀 어필할 때도 있으시대요. 근데 그거조차가 조금 특이할 정도로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갖고 싶다. 여러분들하고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 케미가 만들어 보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매력을 발산하게 만드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은근하게 여러분들 이 사람하고 계속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모습에 굉장히 약간 몰입하게 되는 그런 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약간 되게 잘 꾸미는 사람이라든가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는 행동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게 본인의 품격과 본인의 인격을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을 만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좀, 어떤 면모가 좀 있으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 저런 사람 한 번쯤은 궁금해. 저런 사람 내 선 안에서 내가 좀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어. 이런 생각을 이 사람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오묘한 매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너무나도 잘 어울리게 빛이 날 정도로 반짝반짝하게 포장을 잘하는 그런 자존감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이 관계, 어떤 관계가 되고 싶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관계가 되고 싶을지. 이 사람은요, 진지한 관계가 되고 싶으시대요. 근데 누군가 성향이 굉장히 좀 차이가 나서 누군가는 회피형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성격이 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감정적인 부분 안에서 너무 치우치지 말고 때로는 서로의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정신적인 공감을 할 수 있는 관계, 서로의 사랑을 한결같이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에게 약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가 진지하게 나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프리스트 카드는요, 이렇게 정서적인, 정신적인 그런 사랑의 교감 이런 것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에이스 오브 컵스야.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에 대해서 약간 부족한 점도 채워주는 그런 진지한 관계가 되고 싶다. 서로 간에 약간 다를지어도 그런 단점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향후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의 키워드는 뭐가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포 펜타클, 서로에 대한 집착, 서로에 대한 관심. 오, 휠 오브 포춘.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흐름이 좀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스타 카드도 희망 카드고 예스라는 카드고, 그리고 힐 오브 포춘도 이 운명의 수레바퀴 안에 한번 이렇게 물리면 여러분들이 아주 원활하게 오래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고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어떤 집착의 문제, 서로에 대한 관심의 문제, 약간 그런 것만 해결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원만한 흐름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연락의 문제라든가 누군가 싫어하는 것들, 이게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잘 원활하게 오래 해피엔딩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키워드를 조금 더 뽑아볼게요. 자, 필시 카드가 나왔는데 알록달록 너무 귀엽다. 그죠? 여러분들 순환, 번창, 금전 이런 카드인데 이 피시 카드는요, 알록달록한 이 느낌 속에서 물고기들의 표정이 너무 활짝 웃는 느낌입니다. 서로 간에 약간 티키타카, 앞으로 더 번창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 사람은 앞으로 행복한 꽃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이 관계가 너무나도 잘 풀릴 것 같아 라고 느끼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순간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변화가 이 관계 속에서 다가올 때, 그리고 여러분들 그럴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해준다거나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어프로치를 한다거나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분위기의 전환을 가져다 준다거나 약간 이런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적극적인 상대방의 변화라든가 말, 행동, 이전에는 약간 떡볶이만 먹었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스파게티를 쏘겠대요. 그 까르보나라로 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다른 데서는 12,000원 하는데 이 가게에서는 30,000원씩 해요. 근데 그거를 쏘신대요. 약간 그런 느낌처럼 이 사람이 안 하던 행동을 하신답니다. 근데 이 적극성 뭐지?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은근히 약간 마음에 이렇게 막 업되는 느낌인데 약간 그런 느낌. 여러분들이 뭔가 대접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을 가질 때 이 관계는 그때서부터 잘 풀려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컴프로미스,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타협의 여지가 충분히 있으세요. 그리고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나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고생을 하면서 풀러내지 못하는 어떤 부분 속에서 연애의 고수 친구, 그리고 나를 잘 아는 친구, 상대방을 잘 아는 누군가가 이 관계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 발짝씩 물러나서 타협점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한다면 서로 간의 약간 집착의 문제, 신경 썼던 어떤 문제들 충분히 극복하고 여러분들은 행복한 꽃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지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꼭 눌러주세요.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가 어찌 됐던 간에 미래가 그려지는 관계일지 아니면 뭔가 어려운 흐름이 좀 있는 관계일지 2% 부족한 게 있는데 요것만 딱 채워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과의 관계는 이 관계 결국에는 이루어지고 행복한 꽃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관계일지 이 관계 향후의 미래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이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The Fool 카드. 이 사람하고 있으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너무 뭔가 여러분들만의 생각 안에 갇혀서 이 사람하고 현재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잊고 있었는지 이 사람하고 뭐를 했을 때 가장 즐겁고 재밌었는지 서로 간에 그럴 때 얼마나 합이 맞았는지 이거를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서로 간의 재미 요인 무엇을 이야기를 했을 때 너무나도 코드가 잘 맞고 개그 코드 하고 싶었던 거 맞춰 나가는 것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약간 좋아하는 것 서로 간에 약간 흥미를 느끼는 것 서로 간에 즐거움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뭐였는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놔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이분이 서로 간에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서로 어떤 관계였을까요? 오, 10개의 소드가 처음부터 나와요. 자, 이거는 뭐냐? 여러분들 관계가 처음에는 뭔가 나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의 여지가 있지 않나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누군가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 전적으로 뭔가 매진을 한다보다는 뭔가 썸이라든가 이런 거를 타면서 서로 간에 알아가야 되는 어떠한 시간이 좀 필요했을 수 있겠다. 혹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굉장한 어려움, 실직이라든가 내가 힘든 과정에 좀 있어서 내가 여지가 조금 없어서 마음의 문을 여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그런 관계임은 분명히 보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관계에 어느 정도 자기만의 연애 자존감을 회복하면서 굉장히 즐겁고 재밌고 이 사람이 이런 매력이 있었나? 약간 이런 점까지도 깨닫게 되는 그런 흐름인데 이 연애 자존감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누군가는 주변에 인기가 너무 많아. 챙겨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 이성들에게 너무 많이 어필해. 이런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처음과 지금 마음을 한번 비교해서 볼 텐데요. 서로 이성적인 이끌림, 이성적으로 끌리는 것 누가 더 강력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가 더 강할지. 상대방이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처음에는 잘 모르겠대요. 이 관계 내가 너에 대해서 끌리는지 아닌지 내가 내 마음도 모르겠고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 나도 내 마음 모르겠고 너의 마음도 내가 짐작할 수가 없어.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이성적인 끌림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했는지조차도 이 사람은 인지하는 게 조금 어려웠다. 지금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성적인 호감은 느끼고 있어요. 근데 100% 탱천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제가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면을 가지고 있네. 매력 있어. 좀 저런 면은 좀 섹시한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성적인 호감 여러분들이 더 컸다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은 확고하게 이 사람에게 설레임을 느꼈고 조금 더 알아가보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이성적인 끌림이 더 떨어지는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노멀 하지만 조금 더 모르겠다 약간 그 정도의 느낌 쏘쏘한 느낌을 좀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끌림이 더 강했으나 지금은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한 이성적인 호감이 좀 더 크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이성 스타일은 좀 어떤지 좀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이성 스타일 이 사람 약간 그런 거 있거든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막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막 이 사람에 대해서 공감이 되지고 막 약간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이성이 좋대요. 근데 이걸로 봐서는 특별히 어떤 외모에 꽂히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왜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막 어떤 면을 이렇게 끌려갖고 이 사람하고 막 잘 보이고 싶고 내가 공감해주고 싶고 막장 쳐주고 싶고 약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막 이러는 거, 이런 이성을 좀 좋아해.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 좋아하는 이성의 어떤 포인트를 잡기는 어려워.
이 사람은 자기가 봤을 때 예쁜 사람, 자기가 예쁠 때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좋습니다. 이거를 특별히 눈곱이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 자기만의 스타일이 명확하게 있어요. 이거는 느낌에 의존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꽂히는 스타일, 자기를 전전긍긍하게 할 만큼 이렇게 확 꽂히는 사람. 그리고 약간 집에 가서도 이 사람이 생각나고 하루 종일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생각나는 그런 사람. 근데 그 중에서도 외적인 면을 뺀다라고 한다면 자기 분야에 대해서 고집 있게 추진력 있게 무언가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좋아하는 경향성도 있어요. 자, 그러면 싫어하는 이성 스타일은 매사 그런 거 있잖아요. 서운함을 계속 얘기하고 자기가 이렇게 막 가스라이팅 하려고 그러는 사람. 이런 사람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자기 밑에다 두려고 그러고 이렇게 은근히 다루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서운해하고 괜히 약간 거꾸로 자기가 울면서 막 이거 해달라고 저로 이 상대방 분이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상대방 분이 무언가를 그동안 참다가 어필을 했어. 이런 게 서운해. 그랬더니 거꾸로 오히려 반대쪽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는 소리는 절대 안 해. 사실은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미안하다는 소리는 절대 안 하면서 눈물을 막 팔팔팔팔 막 나이아가라처럼 막 이렇게 쏟으면서 야 그때 있잖아 내가 그때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그때 얘기 안 하고 넘어갔는데 네가 나에게 이럴 수 있어라는 둥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너의 연락을 받아줬는데 네가 이럴 수 이런 느낌.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자꾸 합리화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를 자기의 허수아비처럼 이렇게 다루려고 하고 꼭두각시처럼 그리고 작은 일에 자꾸 수시로 이렇게 눈물 흘리고 계속 이렇게 서운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르시시스트를 아주 경멸하는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볼게요. 이성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매력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마음의 상처를 좀 잘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는 사람은 아니다. 근데 내 스타일이래요. 근데 그것 자체가 나는 너의 생각들을 아주 원활하게 드러내지 않는 그런 면들이 좀 있어서 나는 그게 매력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은근히 나랑 코드가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어떤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전전긍긍하고 해결을 못하는 부정적인 사고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모습조차도 이 사람은 자기의 생각, 자기 눈의 안경이라고 그거조차도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 은근히 설레임을 주는 사람. 그래서 은근히 여러분들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약간 끙끙거리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매력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하고 정신적인 교감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알면 알수록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 과연 어떤 관계가 되고 싶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스티스 카드. 서로 간에 윈윈하는 관계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평등한 관계 있잖아요. 이게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계속 맞춰주는 그런 관계는 이 사람은 선호하지 않고요. 서로 간에 약간 자발적으로 한 사람이 이거를 해주면 반대쪽 사람도 그거를 해줄 수 있는 한 사람의 어떤 희생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관계가 평등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신중하게 하나씩 계획을 짜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러다 보면 서로에 대한 관계가 좀 여유 있어지고 그리고 풍요로운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대로 간다면 향후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의 키워드 더 문카드. 여러분들 근데 이 관계 한번 끝날 수도 있어요. 어떤 오해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전전긍긍한 마음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기의 마음을 좀 꽁꽁 숨기고 힘든 마음을 숨기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관계가 향후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문카드, 서로에 대한 의심, 서로에 대한 불확실성, 혹은 다른 이성에 대한 어떠한 관여, 간섭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 이 관계가 완전한 끝을 낼 수 있다. 근데 끝이 아니야.
그렇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누구는 츤데레같이 툭툭 건드려보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이 관계의 가능성의 코드를 한 장만 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어드벤처, 여러분들 관계는요, 사실 헤쳐나가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드벤처는 모험이잖아요. 서로에 대한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탐색, 그리고 헤쳐나가야 되는 모험, 그리고 이것 또한 과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는 한 번의 이별을 앞으로 경험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오해라든가 다른 이성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누군가는 톡톡 건드려보는 그런 흐름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가야 되는 길이 굉장히 먼 그런 관계일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혹시나 이 관계가 사실 넘어야 되는 산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이 사람하고 행복했는지, 어떻게 했을 때 자유로움을 느꼈는지 이거를 잘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서로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서로에 대한 서운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만약에 잘 된다라는 어떤 뉘앙스가 이분과 여러분들 사이에서 생겨난다라고 한다면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그 당시의 감정들, 어떤 감정을 느껴야 잘 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관계는요, 서로를 탓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음을 완전히 털어내셔야 돼. 털어내셔야지 서로에 대한 관계, 서로에 대한 진면목을 완전히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도 나와요. 이 관계는 좀 평등한 관계, 서로 간의 균형점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관계여야지만 원활하게 갈 수 있는 흐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느낄 때 이 사람하고 서운한 감정들을 서로 간에 약간 여러분들 속으로 이렇게 끙끙 앓지 말고 완전히 다 드러내고 서로를 탓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칼날 방향들을 완전히 다 드러내게 됐을 때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느꼈을 때 저 사람이 어떤 반응이 있구나, 나도 이런 반응을 보여줘야지 라는 기분이 들 때, 이 관계가 뭔가 평등하게 나간다라는 그런 기분을 느낄 때 여러분들 관계는 잘 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의 기운으로는 여러분들 관계는 좀 향후에 좀 어려운 과정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좀 쉽지는 않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예스 플러스 느낌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나는 네가 어떻게 결정을 하던 너의 의견에 완벽하게 동조할 거야. 그리고 응원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 관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산 넘어 산 굉장히 힘들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해서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지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꼭 눌러주세요.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관계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어떤 서운한 감정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좋은데 앞으로의 관계가 약간 불안한 면이 있어.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관계는 과연 행복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지 향후의 관계의 전망을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이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내야 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6개의 카드가 나오면 여러분들 얼마나 이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간의 추억을 쌓아 나갔는지 이거를 잘 고민해 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 내가 그냥 서운한 감정, 그냥 힘든 감정, 그냥 이성적인 감정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그간 만났는지 이거를 생각해 보시고 서로 간에 굉장히 좋았던 어떠한 추억들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이 사람이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들이 리마인드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들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추억 따윈 없었어. 맨날 집에서 넷플릭스만 봤어. 넷플릭스도 한두 번이지 지겨워 죽겠다 라는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놓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과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였는지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어떤 관계였을까요? 일곱 개 원즈,
우선순위 문제가 조금 있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여러분들 관계는 처음부터 주도권 싸움 같은 게 있었어. 기싸움. 이게 우선순위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누군가는 굉장히 바쁘고 다른 거에 신경 써야 되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관계는 2등으로 밀려나? 그래서 주도권 싸움을 했을 수도 있고요. 워낙 자존심 세신 두 분이 만나서 서로 간에 나를 따라줬으면, 내 뜻대로 해줬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 있겠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극복을 하고 여러분들은 대화가 안 되시는 분이 아니야. 일단 서로 간에 약간 대화를 하게 되면 티키타카가 너무 좋아. 이런 흐름들이 좀 있었을 수 있고요. 만나면서 여성분이 좀 남성분을 많이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배려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모성애로 상대방을 이해해줬던 그런 관계가 되었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서로 우리 상대적으로 봤을 때 처음과 지금 이성적인 이끌림, 이성적인 끌림 누가 더 강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 여러분들이 처음 만났을 때 생각보다 크네? 그러면 지금은 처음에 굉장히 큰 편이었고요. 굉장히 높은 편이었어요. 최고봉에서 한 80%? 나 너무 좋아! 해서 좋아. 저 정도 너무 좋아. 약간 이 정도 느낌? 근데 지금은요. 지금도 여전히 좋은 건 있지만 열정이 조금 식은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처음에 여러분들도 너무 좋았네. 서로 간의 이성적인 매력, 이성적인 이끌림, 이게 둘 다 서로 도찐개찐 굉장히 좋아했다. 너나 할 것 없이 퍼센테이지로 이게 숫자로 환산하기가 어려울 만큼 감정의 폭이 굉장히 둘 다 높았다예요.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높네. 자, 이걸로 봐서는 상대방은 처음에 비해서 약간 식은감이 있어요. 처음에 비해서 20-30% 조금 떨어졌어.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에 그 초심의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성적인 끌림을 여전히 느끼고 있다예요. 근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본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본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슷했어. 둘 다 서로 너무나도 좋아했어. 근데 지금은 상대방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끌림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과연 좋아하는 이성 스타일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이성 스타일. 6개 주얼. 뭔가 배려심이 많은 사람을 좀 좋아하네. 배려심이 많은 사람을 좀 좋아하고요. 뭔가 차분한 스타일을 좋아해. 근데 은근히 그러면서 자기 자존심은 어느 정도 있어서 은근히 사람 마음을 약간 막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밀당을 좀 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약간 여러분들 그럴 수 있거든요. 어디 굉장히 약간 튀는 외모를 좀 싫어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튀는 외모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약간 보통? 다 보통. 근데 인상 좀 좋은 사람? 그리고 약간 차분해 보이는 그런 인상? 이런 사람은 좋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본인을 좀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그런 사람을 좀 본인의 이상형으로 뽑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누구에게나 잘해주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자존심이 있어서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싫어하는 타입은? 싫어하는 이성. 굉장히 약간 하고 싶은 거 많은 사람 있잖아요. 나는 뭐 이것도 대학원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어. 이 사람이 수학과의 대학원을 전공했어. 석사로. 근데 갑자기 논문을 다 쓰고 석사 끝났는데 갑자기 유학을 한 번 더 가겠대. 근데 과를 바꿔갖고 가겠대요. 근데 거기 갔다 와서 그것까지 참아줬어. 근데 거기 갔다 와서 또 다른 거로 또 공부하겠대. 약간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 내일은 이거 하자. 내일은 저거. 약간 어린애같이 자기가 하는 일에 너무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는 약간 칠렐레 팔렐레 말갈량이 같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갈 것 같으려는 사람. 이게 자존감이 너무 강하면 이게 자애감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애감이 또 지나치게 높으면 나르시시스트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나르시시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자애감이 너무 넘쳐서 스스로는 뿌듯함을 너무 느끼고 자기는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정말 현명하고 굉장히 약간 현명한 사고방식을 해서 주변을 잘 아우르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진 사람. 하지만 철딱서니가 없는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이 자기 위주로 돌아가는 거는 뭐예요 지금. 뭐 태양이 내 위주로 돌아가는 거야? 약간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좀 철없는 사람, 자기 위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아. 이런 사람은 싫어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성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좀 볼게요. 여러분들은 좀 신중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신중하고 차분하고 항상 생각이 깊은 사람, 그래서 신뢰감이 가는 사람, 거기다가 여러분들은 여성적인 매력도 굉장히 강하대요. 근데 이게 여성적인 매력, 상대방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여성이라고 한다면 여성적인 매력, 굉장히 약간 몸매도 예쁘고 약간 이런 거고요. 몸매가 약간 내 스타일이야, 저 정도면 굉장히 여성미가 철철 넘치지 라는 그런 끌림이 좀 있는 거고요. 이 상대방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남성분이시다 라고 한다면 뭔가 품이 있어 보이고 우아해 보이는, 있어 보이는, 고풍스러워 보이는, 뭔가 사람이 여유 있어 보이는 모습이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높게 보는 경향성이 있고요. 이 두 개 다 뭔가 신중하고 쉽게 판단하지 않고 배려심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배려심이 있는 사람, 거기다가 이성적으로도 끌리게 되는 고급스러움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자체가 매력이야. 사람에 대한 배려를 몸에다가 그냥 품고 있어. 근데 이 사람 그게 이상형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좋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이 관계 어떻게 되고 싶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되고 싶니? 퀸 오브 펜타클. 자꾸 여러분들에게 의지하려고 그러는 경향성이 있네. 이 사람이 계속 이해해 주기를 바래요. 이 관계는. 이게 근데 여러분들에 대한 희망사항만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나를 여전히 보듬어줘. 현실적인 부분 안에서 네가 나를 보듬어줄 수 있는 만큼 해줬으면 좋겠어. 나 맨날 힘들잖아. 그러니까 네가 나를 맨날 토닥토닥 해주고 어깨도 여기 아파. 약간 그런 느낌처럼 네가 나를 맨날 토닥토닥 해주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 작은 부분 안에서 내가 예민해하면 그러한 것까지 네가 세심하게 나를 챙겨줬으면 좋겠어. 이거 무슨 뭐 아들 키워 딸 키워?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왔다 갔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은근한 기싸움을 좀 해줘. 약간 뭐 변태도 아니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로 자기의 희망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경향성이 있어. 근데 여기 보면 또 싫어하는 게 본인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사람. 이게 아마 자기가 그래서 그런가 봐. 자기가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꼭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본인의 거울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 이 사람이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일단 나를 포용해주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를 약간 토닥토닥 해주면서 작은 부분까지도 내가 의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러면서 은근한 밀당을 하면서 갈 수 있는 관계, 이 사람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만약에 간다면 향후에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의 키워드는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근데 또 엄청 좋아하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고 이 사람도 여러분들을 굉장히 약간 너그럽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애정이 깊어졌으면 깊어졌지 이게 줄지는 않겠다. 근데 단 권태감을 조심하시라. 근데 이 권태감은 우선순위 문제 때문에 이 관계에 신경을 써주지 못하는 그런 권태감일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너무 그냥 좋게만 만나고 계속 배려해주니까 익숙해져서 관계가 좀 시들시들해질 수 있는 그런 권태감이 될 수도 있겠다. 이 관계 키는요, 남성분이 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네요. 이 남성분의 요인, 남성분의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이 관계의 어떤 키워드가 바뀌게 만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남성분이 약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라든가 아니면 이분의 능동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관계는 너무 맞춰만 주면 안 돼.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원하는 바는 뭐냐? 약간의 밀당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극.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권태감이 올 정도로 계속 마냥 맞춰주는 거는 좋지 않고, 물론 향후에 여러분들 관계는 서로 간에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고 서로에 대한 애정이 충만해지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단기간에 빠르게 권태감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어느 정도 그런 권태감이 오기 전에, 혹은 우선순위 문제 안에서 나를 신경을 못 써준다라고 한다면 은근한 밀당, 이 사람을 다 받아주지 말고 한 번씩 튕길 줄 아는 여러분들의 톡톡 튀는 그런 매력도 상대방에게 어필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하는 어떠한 상황, 권태 이런 것만 좀 조심하신다라고 한다면 꽃길을 걷게 되는 그런 행복한 관계가 되실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관계가 이제 향후에 너무 잘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끼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이제 잘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됐을 때 그 이후의 흐름들이 좋아지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왠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사람에게 강하게 설레임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오고요.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가 내 마음을 콩닥콩닥하게 만드는 어떤 감정들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히로포즌, 이 사람이 왠지 나에게 홍연일 것 같고 계속 반복되는 인연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랫동안 맞물려서 갈 것 같다라는 그런 기분 아닌 기분이 여러분들에게 들겠다. 그렇게 되면 그런 기분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면 긍정적인 어떤 여지 이거를 느끼면서 괜히 피식피식 웃게 되고 나뭇잎만 떨어져도 그 사람이 약간 손가락이 생각나고 이러면 무조건 이 관계는 행복한 관계로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여러분들 볼 것도 없네. 빅 해피 체인지스. 여러분들 관계는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큰 변화가 올 그런 관계다. 근데 제가 얘기했죠, 행복한 거 좋아, 적당한 밀당을 하면서 여러분들 만나시는 게 좋다.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빅 해피 체인지스. 수호천사님이 올레 하면서 손을 쥐고 계시죠. 아주 크고 행복한 변화가 올 거니까 여러분들 서로 간에 약간 적당한 자극, 적당한 행복 이런 것들이 만들어 나가면서 꽃길만 걷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이 관계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좋다라고 하더라도 후회, 이 이후에 여러분들과 이분의 관계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로 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관계인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다툼의 기술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정적이고 경거망동하지 않고 차분한 자세를 유지해라 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내가 먼저 내 패를 먼저 끄집어내서 보여주면 안 된다. 성격이 급하시면 안 돼요. 좀 다소 느긋하게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가만히 서서 관망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리마인드가 여러분들의 직관처럼 스쳐 지나가게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해안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지금은 차분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이분과 여러분은 서로 간에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대화의 케미가 엄청 좋았던 그런 관계인 것 같아. 이게 누군가는 꽁짝을 잘 맞춰주는 분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자기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은근히 약간 같이 있으면 약간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화제성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티키타카가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관계였다. 그리고 이 관계는요, 누군가는 에너자이저 같은 사람이 있어. 그냥 앞으로 전진하는 거야, 나아가는 거야. 인천 앞바다 보러 갈래? 제주도 섭지코지 보러 갈래? 약간 이런 식으로 무언가 강력하게 원하는,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요리,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 에너지의 이 표출 자체가 조금 다소 거칠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누군가는 자존감이 높아서, 그리고 주변에서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그런 관계, 이것저것 하나씩 맞춰가다 보니까 너무나도 괜찮은 관계로 풍요로워진 어떠한 흐름까지도 보여주지 않았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은 남들이 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커플이 아니었었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처음과 지금의 마음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 이 사람이 처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 이성적인 끌림, 누가 더 강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약간 친근감, 편안함을 좀 많이 느끼셨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이성적인 끌림보다는 좀 편안함, 왠지 안정감 이런 거를 느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지금은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이성적인 끌림이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편안함, 익숙함, 이 사람이 안락함 이런 느낌이었다라고 한다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매력을 이 사람에게 많이 발산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게 약간의 설레임을 느끼셨대요. 그래서 이성적인 강도, 끌림의 강도로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사람에게 이성적인 끌림이 조금 더 많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익숙해. 그냥 이렇게 한결같아. 그렇게 재미있는 것 같지도 않아.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데 이성적인 끌림은 처음에 비해서 아주 많이 큰 건 아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처음에 비해서 이성적인 끌림이 더 커졌어.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의 강도가 약간 더 높았지만 지금 완전히 거꾸로 돼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성적인 끌림을 훨씬 더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만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이성 스타일이 어떤지 좀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이성 스타일 4개의 크로스. 이 사람은 그냥 연애만 하는 거 말고 결혼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좀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정서적인 안정감이 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되게 커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끌렸던 이유가 편안함, 안락함 이런 거였거든요. 익숙함? 왠지 이 사람 오래 알고 지냈던 것 같은 편안함을 느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이상형이 뭔가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결혼까지도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안정적인 거, 정서적으로 약간 자기보다는 안정이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트라우마를 좀, 자기의 고통을 자기 힘들 때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호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어떤 부족한 면을 상대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경향성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안정적인 사람, 편안한 사람, 이런 사람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싫어하는 이성 스타일? 나랑은 가치관이 완전 다른 사람. 그냥 어린애같이 구는 사람. 싫어하세요. 뭔가 대화를 하려고 그래도 뭔가 대화를 원활하게 해야 뭔가 이렇게 합의점을 찾던, 타협점을 찾던, 아니면 그만두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끙끙 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 싫어해요. 이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 쓰잘데기 없이 내피셜만 많고 그냥 자기의 마음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 그래서 어린애같이 구는 사람. 이걸 자기가 귀여움으로 포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너무 어린 듯한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정서적으로나 실제로도 나이로도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사람은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조금 더 성숙하고 안정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재 연애에 대한 생각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애에 대한 생각. 무언가 나는 관계가 원활하게 갔으면 좋겠어. 일도 잡고 사랑도 잡고 원활한 어떤 흐름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크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볼게요. 여러분들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 스스로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 스스로를 잘 알고 꾸미는 사람, 본인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사람,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거를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너무 세서 자존감도 높은데 자존심도 세. 근데 그거는 상관없어. 자존감이 낮은데 자존심이 세면 진짜 답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볼 때 스스로를 잘 알고 어떤 해결책을 찾는 사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높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지만 자존심이 보통이 아닌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은 리더십도 있고 자기만의 카리스마가 있으면서도 때로는 현명한 어떤 조율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위로 보는 그런 느낌이 있어. 저 사람을 보면 배워야지,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지, 약간 그게 여러분들 매력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향후에 어떤 관계가 되고 싶을지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 어떤 관계가 되고 싶을지. 타워 카드.
이 주변에서도 축하를 받는 그런 관계가 되고 싶기는 한데, 좀 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리딩을 하면서 느껴지는 느낌은 뭐냐면, 상대방이 뭔가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한, 정서적으로도 이렇게 차분한 사람, 여러분들 보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나랑 다른 사람, 나의 상처를 커버링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잖아요. 이 사람이 연애에 대한 테크닉이 떨어진다거나 다소 부족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표현이 부족하다라고 하더라도, 말하는 게 다소 거칠고 행동이 츤데레 같다라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축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우여곡절과 어떤 힘든 마음도 극복하면서 나아가고 싶다. 근데 내 방식 자체가 조금 튼데레 같아가지고 이런 느낌이 좀 있어. 그래서 자기보다 괜찮은 사람, 나보다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 나보다는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되어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을 이 사람은 선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정신적으로 좀 성숙한 사람이라든가, 좀 본인보다 비슷한 또래여도 좀 성숙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좀 연상을 선호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대로 간다면, 여러분들과 이 사람이 이대로 간다면 향후에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 키워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텐 오브 펜타클. 아이고, 여러분들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서로 간에 약간 결합을 하고 결혼에 대한 얘기까지도 나올 수 있고요. 여러분들 향후에 결혼까지도 갈 수 있는 키워드가 여러분들에게 생길 수 있겠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가족까지도 알게 되는 그런 관계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특히 서로에 대한 사랑, 애정이 굉장히 약간 커지는, 특히 약간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굉장히 탱천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좀 느껴지고요.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오로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것도 겪어가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관계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 카드를 한 장만 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여러분들 백합이에요. 너무나도 백합이 있습니다. 순결, 차분한, 오래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서로 간에 큰 경거망동하는 것만 없다라고 한다면 차분하고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카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차분하게 생각해. 익숙함을 감사함으로 생각해야 돼? 라는 그런 느낌의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누군가는 급발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누군가 츤드레 같은 그런 면을 커버링할 수 있을 만큼 자존감이 높은 여러분들의 기량이 어느 정도 발현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서로 간에 약간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다소 실망스러운 일들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가 앞으로는 진짜 행복감만 계속 이루어질 것 같은데, 행복한 일들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일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들이 느낄 때 어떤 감정을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느끼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관계의 주도권을 가졌다. 아,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는구나. 이 사람이 내가 어떤 오지랖을 부린다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따라서 이 관계가 좀 잘 원활하게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이끌고 상대방이 서포트하고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구나. 근데 이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이런 흐름 자체가 여러분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서로에 대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관계 내가 이끌겠다. 내가 이 관계의 주체성을 완전히 보여주겠다. 내가 이 관계를 이끌었을 때 상대방이 그거를 따라주는 어떤 노력을 보여줬을 때, 아, 이 관계가 향후에 큰 실망건 없이 원활하게 갈 수 있음을 암시하는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걸로 봤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은 승산이 있는 게임이라고 보여져요. 키는 여러분들이 쥐고 있네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해요. 이 사람으로부터 속상한 어떠한 흐름, 이 사람이 어떤 상처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미리 알아가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도 나오죠. Be assertive. 여러분들이 적극성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해요. 이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 이 관계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의 경거망동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차분함 속에서 나오는 촌철살인 같은 말 한마디,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머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무언가 이 사람에게 서운한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꼭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무언가 철벽을 친다라고 하더라도, 이 관계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향후에 이 관계의 가능성, 상대방과의 이루어질 수 있는, 행복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로 여러분들 관계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이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손상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이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 아닐까라는 판단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가장 행복했던 그 시기에 여러분들 감정에 좀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때 내 마인드가 어땠는지, 서로 간에 어떤 대안, 어떤 행동이 좀 있었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리마인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여러분들이 연애에 있어서 혹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상황이 와야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지, 그거에 초점을 맞춰보는 지금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 행복해야 미래에 대한 행복도 생기거든요. 근데 너무 걱정이 많고 미리 고민을 해서 사실 현재의 행복을 망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인생사 뭐 있습니까? 그냥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에 좀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이분은 어떤 관계였는지, 처음에는 이 관계가 여의치 않은 그런 관계로 시작이 됐을 수 있겠네요. 근데 처음에는 뭔가 주변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거나, 아니면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좀 맞지 않는 무언가가 좀 생겼다거나 약간 이랬을 수 있어요. 그러는 과정 안에서 누군가는 계속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약속으로 잘 이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내 옆에서 무언가 토닥토닥 해주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은 누군가가 받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정서적인 교감을 느끼면서 해오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사람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나이스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서로 간에 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서로 간의 이성적인 이끌림, 처음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하고 지금을 비교해서 서로의 이성적인 끌림, 누가 더 강할지 상대적으로 보는 겁니다. 상대방, 처음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 정도 있었어요. 관심. 이거는 사랑, 이끌림, 이거라기보다는 그냥 눈길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괜찮은 사람 이렇게 지나가면 그 사람하고 뭐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관심이 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느낌 있으셨거든요. 그럼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엄청 크네. 이거 커플카드는요, 그거거든요. 뜨밤, 이런 느낌. 그래서 이성적인, 육체적인 끌림이 엄청 강해. 여러분들에 대해서. 근데 이건 상대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처음에 이 사람이 괜찮은 것 같은데 뭐가 환경적인 요인도 안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좀 여러분들이 먼저 짝사랑했던 그런 관계로 시작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짝사랑이라든가 아니면 처음에는 이 관계가 시작할 수 없는 어떤 결격 사유를 갖고 있어서 내가 이런 마음 가져서 뭐해? 이런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둘 다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이 관계의 현실적인 부분 안에서 우리는 될 거야 라는 생각을 두 분 다 갖고 시작한 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둘 다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낮았다라고 보여지고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게 편안함을 느끼고 정서적인 교감이 좀 되고 좀 익숙하고 이런 느낌이고, 여러분들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조금 더 많이 느끼는 건 상대방이다.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들보다 20에서 30% 정도의 지수가 더 높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이성 스타일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이성 스타일. 나를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 외모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외모 되게 중요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어쩔 줄 모르게 하는 사람. 이렇게 결정장애 와서 저 사람만 보면은 막 생각이 많아지고 약간 그렇게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는 필에 가까워, 필이 통하는 사람.
이런 거를 좀 좋아하고요. 이성적으로 볼 때 뭐 여성분이라고 한다면 몸매가 진짜 약간 서구적이라서 볼록볼록하게 그렇게 옆으로 봤을 때 약간 S 스타일의 몸매를 가지신 분, 이런 사람 굉장히 좋아하고 좀 모성애가 좀 넘치는 그런 아주 여성스러운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거고요. 이 남성분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뭔가 있어 보이고 금전적으로도 여유 있어 보이고 뭔가 생활에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말하는 것도 빠르지 않고 느긋함이 묻어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자, 일단 필도 중요해요, 이 사람은.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싫어하는 이성 스타일은 계속 재시는 분이죠. 너무 깐깐하신 분 있잖아요. 사랑을 강요하시는 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사랑을 받고 싶어갖고 항상 이렇게 츤데레같이 굴고 툭툭 건드려보고 사람을 이렇게 기분 나쁘게 이렇게 말 한마디씩 하는데 약간 그게 사람의 상처를 주고 약간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 자기 기준에서 항상 유리하게 가려고 하는 여우 같은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사랑을 강요하는 사람. 나는 이렇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야. 너 예전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했어. 너는 왜 그렇게 못해? 나는 그 정도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사람이 마음에 우러나와야지 어떤 사랑도 할 수 있거든요. 표현도 할 수 있고. 물론 표현을 애초부터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이 사람은 그거야. 항상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고 들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가도록 하면서 은근히 사랑을 강요하면서 너 왜 나한테 사랑한다고 안 해? 약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근데 연애에 대한 테크닉은 떨어지면서 본인이 굉장히 연애를 잘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싫어합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나 싫어할 것 같은데 막 사람을 막 재려고 그러고 깐깐하게 굴려고 그러고 사랑 강요한다. 약간 그거는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이 사람을 싫어한다. 그래 보편적인 기준으로 인간의 범위를 좀 넘어가는 스타일의 사람을 싫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이 사람의 현재 연애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떤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연애에 대한 생각. 연애는 아프다. 연애는 내 마음에 그냥 결정장애만 가져온다. 이런 생각. 근데 이 사람은 스킨십이라든가 이런 거, 이 육체적인 케미 이런 거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연애라는 거는 육체적인 케미가 굉장히 잘 맞아야 돼. 이게 스킨십이라든가 이런 속궁합이 잘 맞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연애는 아픔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사실 연애에 있어서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은 필에 의존하는 그런 면도 좀 있기 때문에 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꽂히면 결정장애가 와요. 그런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연애는 진짜 어려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어떤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편안함. 여러분들이 편안함이 있네요. 이 사람 여러분들이 되게 여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안락함, 편안함을 주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은 은근히 그게 있대요. 자기만의 어떤 신조라든가 자기만의 가치관이 명확하지만 때로는 되게 내가 감싸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인식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외성, 양면의 의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설레임을 가져다 준대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의외성이 이렇게 계속 발현이 되기 때문에 은근히 재밌고 저 사람에게 이런 면이 있어? 라는 기대심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편하게 할 때는 굉장히 편하게 하고 굉장히 약간 당차게 굴 때는 당차게 굴고 때로는 보호 본능이 이렇게 막 발동이 할 때는 그러고 싶고 약간 그런 느낌. 여러분들은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관계 어떻게 되고 싶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향후에. 그냥 이 사람은요, 뭐 이것저것 없어. 자기가 이 관계를 어느 정도 잘 이끌고, 그리고 자기의 가치관에 맞게 여러분들이 따라오기를 바라는 면이 있는데, 그러한 과정 안에서 금전적인 이슈가 없었으면 좋겠고,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극복해 나가면서 가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종국에는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고 싶다. 근데 이 사람은 약간 그거예요. 약간 여기서 조금 걸리기는 했거든요. 이 사람이 싫어하는 게 따지는 사람, 사랑을 강요하는 사람, 이런 사람 싫어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표현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직접적인 어떤 표현이 좀 부족하다거나 약간 그거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든가 약간 본인이 조금 깐깐해서 나보다는 여유 있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좋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주변에서 부러워할 만한 그런 관계가 되고 싶고, 이 관계가 내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원활하게 가서 그냥 네가 나를 잘
따르면서 그냥 그렇게 가는, 나의 가치관에 맞춰서 가는 그런 관계가 되고 싶다는 다소 이기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 간다면 향후에 생겨날 가능성의 키워드를 좀 뽑아보도록 할게요. 에이스 오브 소드. 이게 에이스 오브 소드, 에이스 오브 컵스, 이런 게 다 컵 카드들만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누군가는 조만간 어떤 고백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지금이 타이밍이야 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섣부른 고백이라 이게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게 잘 이행이 안 된다거나, 누군가는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좀 다소 있을 수는 있거든요. 공감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관계는 서로에 대한 어떤 사랑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에이스 오브 컵스는 그게 있어요. 임신수도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한다거나,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시점에 임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카드이기도 하고요. 혹은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로 간에 약간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분명히 생겨날 수 있겠다. 근데 그 전에 누군가는 고백을 해. 고백을 하는데 너무 막 그게 섣부른 고백이야. 그래서 뭔가 이행이 안 되는 것들이 몇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보조 카드 하나만 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뭔가를 끊어내는 카드예요. 그죠? 뭔가를 분리, 절단, 단절, 분리 이런 게 나오거든요. 우리 뭔가 준공식 같은 거 할 때 리본을 이렇게 가위로 자르잖아요. 뭔가 시작,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겪지 않았던 어떤 일들을 새롭게 알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카드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카드는요, 뭔가 죽음, 완결, 필연적 변화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 변화는요, 피할 수 없는 변화래요. 어떤 변수, 어떤 대책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변화가 여러분들을 완전히 변화를 하게 만든다라고 하거든요. 조만간 올 수 있는 어떠한 필연적인 변화는 누군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약속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관계가 완전히 색다른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임신의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 생각하지도 못하게 사람에 대한 어떤 소중함, 단절이 됨으로 인해서 사랑에 대한 소중함이 조금 더 강해지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maybe가 필연적인 변화에 어떤 변수를 가져다 줄 수 있고, 혹은 이 관계의 단절, 누군가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어떤 완결, 죽음, 끝, 이런 걸로 인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관계가 왠지 잘 될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은 아주 원활하게 잘 되는 게 아니고 좀 우여곡절을 통해서 잘 되는 그런 흐름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인내심이 얼마나 필요하겠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는 꽃길만 걸을 것 같아 라는 그런 감정이 생길 때 어떤 느낌을 겪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해. 그리고 이 사람하고 스킨십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약간 짜릿해지는 어떤 흐름이 올 거예요. 유난히 이 사람이 더 매력 있게 보이고, 작은 손짓 하나도 약간 짜릿짜릿한 그런 매력이 굉장히 커져가는 시기.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를 잘못해도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 사람을 그냥 배려해줘. 이런 흐름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그 시점에 이 사람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의 시초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communicate clearly,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대화를 통해서 본인의 속마음을 드러낸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관계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생길 것이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우여곡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긍정적인 어느 정도의 기운은 남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기운을 명확하게 더 상승시키고 더 뻥튀기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완전히 드러내서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부리지 말고 서로 간의 대화를 명확하게 하는 어떤 기술력이 필요할 수 있겠다. 그럼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